안녕하세요. 비즈니스워치 권미란입니다. 저희 비즈니스워치가 K바이오의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1회 바이오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와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점점 해외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님과 국내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새 K바이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그동안 많은 기술 축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보면은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기술 이전 품목이 이제 18조를 넘어섰고, 이전에는 우리가 뭐 기술 이전을 1,000억 했다 그러면 신문에 대문짝마게 나고 그다음에 상한가를 계속 치는데, 이제는 1,000억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만큼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아주 선순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이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약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글로벌 신약, 즉 글로벌리 통할 수 있는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려면은 그 회사가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거든요. 매출 1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해서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 회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 이제 세개가 돼서 7개가 우리가 1조가 넘었는데, 결국 그 말은 바이오 산업계, 특히 제약 부분에서는 아주 에코시스템의 체력이 튼튼해졌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단 키트를 필두로 하는 그런 K바이오가 아주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더 저희가 자신감 있게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전체적인 신약 그 개발 과정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아주 어리 스테이지에서는 논문을 통해서 기술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엔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품목을 통해서 계속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엔 글로벌 임상이라는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임상이 통과했을 경우에 글로벌 마켓에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저희 그 물건을 내놓으면서 이제 마켓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크게 4가지의 이제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는 어디쯤에 와 있냐면 글로벌 임상에 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주 어그레시브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국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현 시점은 어떤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가능성을 본 것이 뭐냐면, 아까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을 겪으면서 K바이오라고 하는 아주 신뢰성 높은 산업군의 브랜드를 우리가 차지했어요. 왜 이게 좋은 의미냐면, 이 바이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기술과 생산과 유통에서 되게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저희가 좋은 브랜드를 차지한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체 시장에서 1.2%, 1.5%에서 2%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팬데믹이 왔을 때 가장 가능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팬데믹이 왔을 때 점프를 하려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그 기술력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시장은 전 세계 6,070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대 규모의 세계 1위 생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송도를 바라볼 때는 바이오시밀러의 생산 기지라고 보는, 그게 가장 큰 거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진단 키트라고 하는 그 시장을 선점을 해서 기술을 냈고, 거기에서 큰 이익을 본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장점이 하나 있죠. 결국 이 잡은 기회를 진짜 우리가 현실화된 어떤 텐저블한 걸로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진짜 기술력을 꾸준하게 축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뭔가 바이오 산업의 그림을 그릴 때는 전체를 보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트렌드가 되냐면, 바이오 산업에 AI라는 말과 데이터라는 얘기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제약 산업으로만 만들어졌던 그 산업에서 아주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그러한 AI나 데이터가 들어간 특히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그 산업을 잡기 위해서 아주 많은 투자와 규제를 개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거기는 이제 ICT라고 하는 품목이 들어가고 데이터라고 하는 품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나라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품목에 들어간 디지털 케어라고 하는 그 산업을 우리가 뭔가 선점을 하려면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적절한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규제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 가서 아마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IT가 영위했던 그 글로벌의 거버넌스를 다시 한번 저희가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기술력 확보가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예. 방안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팬데믹이 생기면서 각국이 인도나 중국이 이제 셧다운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이 이 제약 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시장이면 원료 의약품의 큰 공급 밸류 체인이에요. 그게 끊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백신 사태에서 보시겠지만 백신 자국주의로 일단 자기네에서 안전하게 백신을 투여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소제품 장비라든지 밸류 체인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이 크게 발전하기는 되게 제한적인 부분이 올 것 같아요. 단순히 소제품, 뭐 치료제나 백신에 관련 소제품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저희가 같이 디벨롭해야 되는 그 숙제를 안 했고 숙제를 반드시 이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한 2년 전에 저희가 글로벌 임상 3상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도전했다가 미끄러지고 도전했다 넘어지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물론 안 겪으면 물론 좋았겠죠. 근데 안 겪으면 반드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아마 지금 겪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겪으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체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과 경험 축적을 반드시 잘 차곡차곡 쌓아나가야지 한국이 좀 기술력 있는 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거버넌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회에서는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그 글로벌 민글이라고 하는 큰 엄브렐라 프로그램을 두고 그 밑에 세 가지의 세부 프로그램을 뒀어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각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전략들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나라가 반드시 선진국만을 갈 필요는 없는 거고 여러 나라를 도전할 텐데 그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각국 대사관의 투자청들이랑 계속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얻은 정보를 산업계에 전파를 해서 각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 기술 이전이나 M&A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인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술을 외국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컨택 포인트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 스케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결국 IR을 해야 되죠. 그 IR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년 1월에 그 JP 모건 컨퍼런스에 세트라이트 포럼을 만들어서 국내 기업이랑 벤처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외국의 투자자한테 IR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고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저희 우리나라 벤처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베링거 인게람이랑 파이자 두 다국적 제약회사랑 IR 행사를 해서 항상 우리 갖고 있는 잠재력이 큰 기술들이 글로벌에 나갈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IR 행사를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다른 기업들이 저한테 무슨 필요한 요소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서 항상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끝으로 K-바이오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일단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기술 축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많은 기술들이 요구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 라이싱 아웃은 기술 이전은 계속 진행을 되고 있고 기업이나 정부나 많은 쪽에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하나는 뭐냐면 기업들은 약간 규모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로벌에 도전을 하려면 뭔가 이제 기술적인 규모와 또 자금적인 규모화가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이 이어질수록 해줘야 되는데 흐름을 이어지려면은 결국은 제가 보기엔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면 따라서 기술의 흐름도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익스트할 수 있는 구조가 IPO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PO로 하는 게 거의 90%이기 때문에 결국 IPO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의 여러 가지 반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뭐 바이오는 아시겠지만 현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기술로 평가를 받고 데이터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이제 구조여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IPO는 한 10에서 20% 정도 프로밖에 안 되고 나머지 M&A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에코시스템이 건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익스익 구조가 IPO에서 M&A로 좀 더 넓어지는 익스익 구조를 여러 가지 다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이제 개별 기업들도 거기에 따라서 체력을 충분히 갖춰서 이게 도전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솔직히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약간 불확실한 것들이에요. 규제를 약간 좀 현실화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빨리 나와서 그것이 실현되고 그 실현된 기술이 국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뭐 제약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 떠오르는 산업을 저희가 선점을 하고 그 선점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산업적으로 큰 의미를 거버넌스를 갖는 그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딱 K바이오들의 위상도 높아지는 시점이어서 뭐 업계 전반적으로 좀 기대가 높은데요. 저희 비즈니스워치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해외에서 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